보그레드 53개월차 2024년 9월이랑 10월 수익률입니다. 네, 저는 보그레드고요. 보글헤드는 존 보글 뱅가드 창업자죠. 뱅가드는 은행에서 3대 투자 은행입니다. 그 뱅가드에서 이제 많은 이제 뭐 ETF나 펀드들을 이제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존 보글이 지은 유명한 책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기대 수익률은 7에서 10%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부분이, 아끼는 부분이 세금을 아끼는 거는 이제 그 매도를 안 하면 되죠. 매수만 하면은 매도할 때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니까 매도 없이 매수만 하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은퇴해서 노년이 돼서 이제 그 생활하는 그 자금을 만드는 데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아끼는 거는 이제 또 이제 세금 이연이랑 또 연관이 되죠.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보관을 하면서 그 세금으로 또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이연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금 이연 계좌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나 IRP 계좌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왜 세금 이연 계좌라고 특별히 얘기하냐면 뭐 혹시 비중 조절,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매도를 할 때도 세금을 안 내는 거죠. 나중에 내는 거죠. 그 계좌를 이제 해지할 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세금 이연 계좌라고 하는데, 만일 일반 계좌로 하면서 매도 없이 쭉 매수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금 이연이 됩니다. 일반 계좌는 이제 비중 조절하는 게 좀 어렵겠죠. 매도 후에 또 매수한다 하는 요 과정에서 이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는데, 만약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적립만 하겠다 이러면은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수료를 아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뭐 4,000개 정도의 그 주식이 상장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ETF를 투자하고 있는 게 이제 ETF를 이제 매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는 이런 4,000여 개의 그 모든 거를 포함하고 있는 ETF가 국내에서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나마 종목 수가 많은 게 이제 500. 어떤 500이냐면 S&P 500이라는 그 ETF들이 있죠. 그래서 국내 환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할 때는 바로 이 S&P 500 종목이죠.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500 종목 혹은 4,000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가 많은 ETF. 그래서 모든 주식. 그래서 수익률도 평균 수익률이죠. 그냥 이거 해갖고 뭐 돈 벌어갖고 나는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서 차를 바꾼다? 이거 바로 되진 않습니다. 이 투자는. 네, 이 투자 방법은 정말 이제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그런 거를 이제 못하는 나이가 됐을 때, 은퇴 시점이 됐을 때 나의 생활비 뭐를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10년 이상 보유하면 10년 이상 보유하면 뭐 필승의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저는 이 미국이 한때 13년 본전이 되는 13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2000년도 초반 IT 버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2000년도 IT 버블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요때 2008년에 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고 2012년에도 유럽 금융위기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요 기간에 이제 사실은 올라갔던 게 이제 중국 주식들이 좀 좋았고요. 중국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해줬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중국 주식이 좋은 건 모르겠고, 중국이 일을 열심히 해줘서 우리나라도 이때는 좀 국내 주식도 조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요때 계속 내려가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본전이 오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다시 한번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총 요 기간을 13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기간에도 이렇게 주식을 매수를 했다면
그 주식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급여를 매수했던 13년이 뭐 7년인가? 네, 5년인가로 줄어들어요. 그 원금 회복되는 기간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도 있지만 어쨌든 뭐 많은 그 얘기들은 뭐 10년 되면 뭐 충분히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그레드의 방법은 주식과 채권으로만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젊었을 때는 20대는 뭐 9대 1 해도 되고요. 뭐 20대 뭐 10대 0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7대 3 그리고 나이 이제 은퇴 시점이 되면 뭐 6대 4 정도까지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게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5대 5도 되거나 뭐 6대 4도 되는데요. 뭐 은퇴 시점에 뭐 이럴 경우 이제 4% 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주식은 그 변동차가 그 많죠. 그래서 주식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생활비로 할 거는 이제 채권에 돈을 넣어놓고요. 채권에 돈을 넣어놓고 채권에서 이제 그 4%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6대 4 전략, 5대 5 전략을 해도 7% 정도, 못해도 7%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1년에. 그러면 그 중에 4%만 꺼내서 생활비로 쓰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이 그 자금은 네, 계속 그래도 3% 이상. 이 자금은 인플레이션을 보통 2에서 3% 매년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만큼 화폐 가치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크게 보면 4%. 이 4% 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4%만 매년 꺼내서 써도 나머지 자산은 뭐 3%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는 이제 증가되겠지만 그래도 뭐 돈의 가치로 치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나중에 뭐 자식들이 있으면 상속을 하고 해도 되고요. 뭐 자식이 없다면 뭐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뭐 다 사용하셔도 되고 기부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바로 보글헤드식 방법입니다. 네, 이건 이제 저의 이제 그런 그 투자 종목인데요. 지금 뭐 한해치 1150원 이상부터는 직투를 못하고 국내 ETF만 하고 있어요. 다 이제 S&P 500이 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H가 붙어서 해지가 된 거. 그래서 지금 뭐 1430원인데 지금 야 이거 뭐 30% 이상 그죠? 30%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해지를 안 했으면. 저는 지금 해지를 한 상태라서 이 정도의 수익은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지 없는 상품에 비해서 뭐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해지를 한 이유는 네, 환율을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오를 때 있고 내릴 때 있고 오를 때 있고 내릴 때 있어서 저는 뭐 1150원을 기준 환율 아닐까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뭐 자꾸 인플레이션 관련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환율이 뭐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분들도 이제 조금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130원, 1300원? 네, 뭐 1200원 이상이 우리나라 환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는, 그래도 1150원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아직은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뭐 흔들리긴 하는데, 네, 그리고도 지금도 뭐 1430원이면 너무 높죠. 이거 내려오면 해지된 거는 그냥 이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언해지된 거는, 해지가 없는 거는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그 S&P 500 ETF는 네, 그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뭐 1430원일 때 해지 있는 것도 뭐 5,000원이라고 하고 언해지된 거, 해지 없는 것도 5,000원이라고 하면 환율이 내려가면 네, 해지된 거는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언해지된 거는 이게 이제 뭐 4,900원, 뭐 4,8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높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계속 해지된 상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간 것 같은데요. 3.0인가요? 이거 제가 업데이트를 못 시켰네요. 미국도 좀 내려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 네, 금리가 내려가면은, 네, 요 ETF, 채권 ETF, 저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 이거 2배짜리고
그 다음에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네, 요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수수료도 0.05라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수료, 아주 낮은 수수료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렇게 채권은 이제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IRP 계좌는 네, 주식과 채권을 7대3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도 저는 진작에 지금 보면 이게 한 2대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채권이 지금 더 많습니다. ISA 계좌랑 연금저축 계좌 합쳐놓으면 한 2대8. 그래서 좀 지지난달부터 이미 바꿔놓은 상태라서 비중 조절을 해놓은 상태라서 사실은 11월달 11월달 상당히 좋았는데요. 저는 혜택을 좀 못 받은 편입니다. 못 받았죠. 그 채권 쪽에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채권은 11월달에 보면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 평균값. 근데 S&P는 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는 뭐 11월도 그렇게 크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이제 흡피 전략, 3배 전략이 있고요. 3펀드 전략은 보글헤드의 근간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 이게 보글헤드의 전략입니다. 요거는 저도 이제 비중을 아주 작게, 흡피 전략도 아주 소수의 비중, 뭐 5에서 10% 정도? 네, 총 자산에. 그 다음에 고환율 전략은 이제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1.5배 전략, 그래서 2배짜리 50%, 1배짜리 50% 해갖고 1.5배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계속 요거만 고환율 전략만 하고 있고요. S&P 500만 계속 사고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서 어떤 거냐면 네, 요 2020년 8월 시작할 때 뭐 각각 흡피 전략, 3펀드 전략, 도메스틱 국내 전략, 그 다음에 S&P 500. 네, 요거를 그냥 2020년 8월 여기에 그냥 딱 넣어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적립식 투자는 없다고 쳤을 때, 이렇단 얘기입니다. 네, 여기다 딱 짱 박아놨을 때, 지금의 수익률을 보시면, 네, 만불, 뭐, 환율 1,000원이라고 치면 1,000만원, 1,000만원을 놨을 때 지금 도메스틱 전략 1.5배 전략은 거의 얼마인가요? 300만원, 400만원. 네, 이게 도메스틱 전략 뭐 거의 지금 그럼 2배가 넘었죠? 그 다음에 지금 흡피 전략 3배짜리 전략이 뭐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이 넘었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초록색이 뱅가드. 요거는 이제 S&P 500. S&P 500도 거의 2배가 됐네요. 네, 그러면 100% 수익률. 53개월 만에 거의 100%. 그 다음에 3펀드 전략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3펀드 전략이 이쯤인데, 그래도 75% 수익률입니다. 네, 지금 현재 너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미국의 주식들이 네, 상승하고 있죠. 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이랑도 관계가 있지 않나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는데 돈의 가치만 하락되는 거죠. 나머지 자산들도 뭐 다 오르니까 주식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뭐 원자재 오르고 뭐 다 오르고 이제 돈만 상대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근간이 되는 3펀드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VTI가 이게 말하는 이제 미국의 전체 주식이에요. 미국 전체 주식이니까 종목수가 뭐 4,000개 정도 이상. 그 다음에 VX, UX도 이거는 전 세계 주식이에요. 이 안에는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VX, UX. 뭐 각 나라마다 비중 해갖고 전 세계인데 이것도 뭐 한 4,000개 정도 전후로. 그래서 이제 VTI랑 VX, UX 이것도 이제 뱅가드에서 나온 상품들이죠. 뱅가드의 창업자는 존 보글. 그래서 요 투자 보글 헤드는 존 보글의 방법을 따라하고요. 뱅가드의 ETF를 사는 거는 수수료가 제일 좋아서 그래요. 제일 낮아서 그래요. 존 보글이 자기가 이렇게 만들면서 수수료는 최하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뱅가드 사제품. 그래서
VTI랑 VX, UX를 합친 게 VT라고 하는 그 주식도 있어요. 예, 요거는 그러면 이제 뭐 4,000개 하면 뭐 8,000개 정도 되겠죠. 주식 수가. 그래서 VT, 요것도 아마 그럼 VTI, 이게 아마 6대 4 비슷하게 미국 주식과 전 세계 주식의 비율. 네, 이렇게 자동으로 얘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VT를 할 수도 있고,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VTI랑 VXUX 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비중 7대 2대 1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ND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채권이고요. 미국의 전체 채권, 뭐 회사채나 뭐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뭐 다 하고 있는 채권이고요. 요것도 종목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뭐 8,000개인가요? 이것도 하여튼 뭐 종목수가 엄청 많은 BND 채권 ETF의 가장 대표 근간이 되는 채권. 그리고 이제 일드가 이제 그 분배금에서 뭐 1.25%, 뭐 2.9%, 뭐 3.25%의 연 배당금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보시면은, 네. 아까 그 뭐 $10,000, 1,000,000원이라고 치면, 네. VTI 전체 주식은 6,500. 그러니까 이거는 뭐 65%. 그죠? 그 $10,000니까 16,500이 된 거니까요. 16,500이 된 거니까 65% 수익률. 아까 S&P보다는 좀 낮죠. S&P는 아까 거의 70%가량 됐는데, 이제 S&P가 이제 이 초록색인데, 여기 보면 거의, S&P도 거의 100%, 거의 100%인데요, 여기. 그거는 이제 그 VTI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죠. VTI는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VTI 4,000개니까 종목이. S&P 500은 라지캡만 갖고 있는 거예요. S&P 500은 큰 거 500개 가지고 있는 게 S&P 500이고요. 그 VTI는 미들캡이랑 스몰캡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 현재는 지금 좀 낮지만, 이거 뭐 10년 데이터, 뭐 20년 데이터, 50년 데이터를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VTI나 S&P 500이나. 왜냐하면 어떤 때는 라지캡이 많이 올라갈 때가 있고요. 지금처럼. 지금은 대형주가 막 끌고 있죠. 근데 또 어떤 데는 이 소형주, 이게 언제냐면 그 코로나 때 아크, ARKK, 돈나무 누나, 그죠? 캐시우드 누나가 했던 아크가 이제 소형 스몰캡 위주로만 된 거거든요. 근데 스몰캡은 정말 그 뭐 2배, 뭐 3배, 뭐 4배 이런 건 너무 우습죠. 뭐 굉장히 뭐 동전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2배, 3배, 4배 금방 훅훅 가니까 이 소형주도 어쩔 때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글헤드에서는 이런 거 다 해서 어느 해는 라지캡이 우세하고 어느 해는 미들캡이 우세하고 어느 해는 스몰캡이 우세하니까 그래 그냥 다 가져가자가 이제 그 보글헤드입니다. 3펀드 전략의 근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걸 보시면 이제 제일 파란색이 미국이랑 인터내셔널 스탁까지 다 합친 거죠. 전 세계 주식. 미국이랑 전 세계 주식을 다 합한 게 이제 VT 혹은 이제 전 세계 주식은 VX, UX.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저의 그 전체고요. 뭐 이번 달 지금 12월 달에는 뭐 수익률이 이제 50%가 넘었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아직 안 한 게 제가 막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채권의 비중을 좀 높여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아직 계산을 안 했어요. 그냥 아직 귀찮아갖고. 그래서 아마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채권은 떨어졌고 S&P 500은 좀 올랐기 때문에 많이. S&P 500이 그냥 계속 오르죠.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을 그 채권으로 좀 많이 바꿔놔서, 근데 채권은 오락내락 그냥 이러고 있는데 S&P는 그냥 쭉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조금 수익률이 모자랄 듯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네, 그래도 지금 53개월인데 거의 지금 50%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여기다가 그냥 한 방에 다 넣어놨으면 몇 %예요? 100%가 넘었죠. 근데 저는 적립식 투자, 올라갈 때 여기서도 계속 매수를 한 거고 아마 이 비중이 좀 컸을 거예요. 계속 오르는 거 보고 제가 막 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투자를 좀 이제 막 예금, 뭐 적금, 뭐 이제 이런 거 뭐 다 해갖고 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돈이 없어갖고 그래도 뭐 꾸준히 계속 급여가 생기면 계속 넣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쭉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형상이 돼서 뭐 이 시간에 넣었던 것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꽤 안정적, 만족스러운 수익률,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년 장기 투자고요. 53개월이 지났고요. 뭐 리밸런싱은 분기 리밸런싱인데 원칙은 지키지 못하고 지금 이제 그 뭐죠? 은행 이자 그죠? 이자 이 뭐예요? 금리 예,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 그래서 채권으로 이제 지금 많이 옮겨놓은 상태. 근데 원래 이제 분기 리밸런싱,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리밸런싱을 이야기를 합니다. 권장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주소인데요. 이거를 카피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요런 그래프도 보실 수 있고, 요 그래프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비중, 요런 것도 이제 비중을 직접, 뭐 저는 이렇게 비중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만, 요 비중을 직접 입력하셔갖고 여러분들에 맞는 이 그래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인터뷰, 네, 보글헤드 방법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보글헤드를 지금 쭉 하고 계신 분이나 네, 뭐 전화 인터뷰 가능하니까요. 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